하이라이더 디자이너 김제니 씨. 그녀는 오늘 또 투머치 댄스로 아침을 연다. 안녕하십니까, 모토잡입니다. 오늘은 할리 스포츠터 1개월에 1200cc 엔진을 탑재한 48 스파소 스페셜 타보고 있습니다. 거의 3년 전에 시승을 해봤을 겁니다. 그때가 추웠지, 그죠? 비슷한 시기에 또 이 녀석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자, 역사부터 들어가야죠. 예전에는 그냥 느낌으로만 얘기를 해드렸는데 스페셜이라고 해서 뭐 외관상 탱크 디자인, 핸들이 좀 반만세로 올라간 점, 요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잡스님들이 봤을 때는 어떤 게 이 녀석의 아이덴티티인 것 같나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시간 드렸죠. 탱크. 이 탱크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피넛 탱크.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바이크 시장이 열려가지고 유럽에서 뭐 노튼, 뭐 로얄 엔필드, 뭐 그런 애들이 막 들어왔어. 저 배기량을 사랑하게 된 거야. 너무 큰 건 필요 없다. 작은 거라도 재밌게 즐길 수 있다. 뭐 혼다 커브의 판매량만 봐도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기존 세대가 아닌 젊은 세대를 겨냥한 그런 모델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런 시장에서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할리도 그 물살을 거스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저 배기량에 손을 댄 게 1948년인가? 아무런 기반도 없는데 갑자기 125cc를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독일 자동차 브랜드에서 뭐 바이크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하는 브랜드인데, DKW 아우토에서 1936년에 만든, 거의 뭐 10년 가까이 전에 만든 KS200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벤치마킹해서 만든 게 바로 모델 S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모델 S의 탱크를 자세히 보시면은 요 모양이 지금의 이 피넛 탱크 모양과 그냥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똑같아요. 요렇게 단면을 잘라놨잖아요. 잘라놓고 곡면이 이렇게 살아있는 요 삼각형 모양을 현대 와서 빼박고 있는데, 독일의 KS200은 과도기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는 탱크 모양이 이렇게 둥글게 물방울 모양, 땀이 흐르는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눕혀놓은 모양으로, 지금에 와서 볼 수 있는 탱크 모양이 예를 들어서 다이나 계열, 서프테일 계열, 그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옆에서 보면은 예각으로 또 바뀌어요. 이게 점점 더 그 KS 모델 기름 탱크랑 얘랑 진짜 비슷한 거야.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지. 할리는 과감하게 잘라버렸어요. 유럽 공장이 다르고 뭐 미국 공장이 다르고 자기들이 단가를 맞출 수 있는 그 공정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왠지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여기서 끊어지고 그 밑에 이제 용접을 쫙 둘러가지고 밑판을 덧대고, 그런 공정 방식이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완벽하게 잘라놨는데, 와, 이게 바로 피넛 탱크가 돼버린 거지. 너무 멋스럽고 뭔가, 이게 물렁물렁한 가운데 뭔가 스포티함을 여기다가 직선 하나에 다 실어버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닐 텐데, 여튼 그래서 모델 S의 피넛 탱크가 현대까지 이어져 온 거. 시작. 깜짝 놀랐잖아. 백밀러가 어디 있지 하고 여기 점선 그려졌어. 띠띠띠띠. 근데 밑에 있네. 편하다. 이건 기본 탓인 것 같아. 883 타다가 1200 타면은 안에 프레임을 공유하거든요. 거의 차이가 없다나. 그런데 기분이 다릅니다. 뭔가 좀 더 고급지다, 약간 그런 플라시보 효과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일단 시트가 엄청 편하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막 엄청 푹신푹신한 건 아니고 좀 소프트한데, 지금 순정 말씀드리는 겁니다. 튜닝이 안 돼 있어요. 소프트한데 가죽이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뭔가 엉덩이에서 약간 미끄덩미끄덩 거리는 그런 편안한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남자 평균 약간 윗도는 그런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키는 이제 아니지만, 이 몸땡이로 딱 앉았을 때 이 팔의 핸들 포지션이랑, 그리고 엉덩이, 그리고 포워드 스텝까지
되게 편안합니다. 그리고 포워드 스텝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엄청 뻗어가지고 불편해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는 다리가 좀 짧으신 분들의 그 사진을 보신 것 같고요. 예, 보통은 이렇게 좀 접힙니다. 2천, 3천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막 당길 일이 없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터널에서는 당겨 볼 겁니다. 근데 이렇게 천천히 다니는데 요게 883이랑 또 이게 1200 모델이랑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서 1200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예, 잘한 거예요. 예. 배기량이 좀 따라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시승기 보시다 보면은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는 3000cc 이상으로는 땡기고 싶지 않다. 할리는 거위가 물 위에 떠 있는 것 마냥 벽에 안 맞게 발장구 치는 것 같다. 예,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3000rpm 이하로 이렇게 덜덜덜 거릴 때까지 이렇게 잡으세요. 지금 2단으로 출발하면 딱 느껴질 텐데 덜덜덜덜덜덜덜덜.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배기량입니다. 883을 지금 타고 있잖아요. 883C를 타고 있는데, 이런 조그만한 뭐 언더백이라던가 뭐 평지까지는 괜찮아. 평지까지는 뭐 봐줄만해. 근데 오르막길에, 살짝의 오르막길에서 이렇게 덜덜덜 주행, 예, 그렇게 명령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거 기어 단수를 조금 올려서 덜덜덜 거리는 이 느낌을 느끼기에는 883은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걔는 그래서 3000 가까이는 써줘야 이게 좀 나가기도 나가고 소리도 어느 정도 나고 뭐 그 정도입니다. 약간의 오르막길에서. 그런데 그 배기량이 400cc가 높아진 1200 로드스터 계열을 타게 되면은 그 힘이 나와줍니다. 약간 바보 스타일이에요. 앞바퀴가 되게 굵죠. 핸들이 좀 올라오고 앞이 좀 섰죠. 뒤로 갈수록 밑으로 떨어지는 요 디자인 자체를 바브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이 스타일 자체 내에서 기본적으로 튜닝해야 될 부분. 자, 핸들 반만세. 요즘에 유행하는 게 이제 파일을 좀 굵게 해서 밑에 서스와 이 핸들의 일체감을 조금 높이면서 남성스럽게, 이 핸들은 문제가 없어. 그리고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 될 것만 같은 이 백미러가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나마 상충안을 낸 게 이 밑으로 내리는 건데, 왜냐면은 이게 위에 가 있으면은 할리의 법에서 걸려요. 핸들은 간결된다. 웬고하니 그 전으로 가서 자전거에 엔진을 달았잖아요. 자전거가 어떻게 생겼죠? 이런 스위치 뭉치 없었습니다. 오일 드럼 없었고 간단한 브레이크 한 줄 그 정도밖에 없었어. 클래식의 그것을 따라가는 거지. 탱크도 지금 복각을 해왔잖아. 그런 것처럼 할리의 것은 과거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정립을 한 다음에 간소화를 시키는 거지. 핸들 모양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핸들의 모양을 그나마 적게 해치는 선에서 발악을 한 게 백미러를 밑으로 다는 거지. 근데 이것도 간소화 튜닝을 하시는 매니아 분들한테는 구려 백미러가 없어야 돼. 이렇게 되면은 할리에서는 무죄지만은 도로에서는 유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상충해서 한 게 바로 요 스타일이라는 거. 자, 그리고 이것도 죄입니다. 이거 뭐 단촐하잖아. 간단하고 뭐 보기도 좋고 하잖아. 이거 유죄. 이쪽 공간은 얘가 주인공이야. 헤드라이트가 주인공이라고. 어디 감히 이게 핸들 라이저 킷을 달아가지고 얘를 없앱니다. 어디로 가느냐? 핸들 옆에 간다거나 엔진 옆에 이거 혼 있잖아요. 혼 옆에 같이 끼웁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 봐야 돼. 그러면은 무죄. 지금 뭐 신차 뽑으신 분들은 이게 혀를 차겠지만 매니아 분들 진지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약간 밥그릇처럼 보통 이게 그 은어로 밥그릇이라고 합니다. 얘는 좀 요런 라인들이 다채롭게 들어가 있지만 요것도 문제는 없지만 매니아 분들이 보기에는 좀 구리다는 거죠. 아싸리 그냥 둥근 거. 그리고 SNS 물방울 모양, 그게 이제 정석이라고 합니다. 그게 좀 작아요. 그래서 엔진이 좀 더 삽니다. 예, 저도 그거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거 넘어지면은 뭐 차체를 보여주고, 그리고 크루징 시에 다리 풀 겸 해서 이 올리면서 다리를 풀어주는데 또 매니아 분들은 요거는 용서 못합니다. 요것도 유죄. 있으면 안 돼. 뭐라고 했죠? 자전거의 형태, 그 퓨어한 그 형태에 가까워야 된다. 883의 작은 체구, 딱 맞잖아. 근데 1200의 작은 체구, 요것도 욕심내 볼만 하거든요. 그런데 소프트테일 같이 이제 커지면, 몸쪽이 커지면서 1800cc는 완전 맛이 또 다르다는 거지. 엔진 맛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이 있어요.
코너링에서 헛소리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이 코너링 느낌을 어떻게 전달하지? 뭐 여하튼 오늘 비가 좀 많이 내려가지고 노면이 미끄러운 관계로 뭐 생각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뭐 코너 걷는 녀석은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 있죠. 멀티퍼포즈와 아메리칸 계열은 코너링, 와인딩 기본 탄환한다. 무게가 좀 밑으로 많이 깔려져 있어가지고 앉는 위치가 일단 낮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돌아가는 데는 전혀 이제 위화감이나 좀 무서움이 좀 덜해요. 왜냐면은 조금만 비틀어도 이렇게 비틀어도 땅이 좀 닿을 것 같아. 예, 그게 좀 안정감을 좀 줍니다. 동시에 풋패드 바닥에 닿는 그 뱅킹 센서가 닿이지 않을까, 그거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은 뭐 타시다 보면은 뭐 적당히 이렇게 휘두르시다 보면은 뭐 적응도 되고 무섭지 않습니다, 별로. 그리고 여기서 매니폴더랑 이제 통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은 이게 엄청 빨라집니다. 이게 말도 안 되게 바뀌어요. 진짜. 이게 그 차 맞나? 싶을 정도로 그때는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한번 회전하고 울컥 이렇게 RPM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우르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뚝탕 뚝탕 뚝따당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배기음을 그리고 진동을 고동감을 감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타면서 정말 행복해요. 지금 너무 좋아요. 자, 직발입니다. 예, 장르가 뭡니까? 스포츠도 아닙니까? 체구는 작고 엔진의 힘은 1200cc나 되고, 하지만 몸무게가 그만큼 나와줘가지고 무거워가지고 예, 잘 달릴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500, 4,000까지 지금 당기고 싶은 구간은 딱 거기까지. 그리고 4,000 RPM 가까이 되면은 발에서 진동이 상당히 올라오네요. 오케이. 요거는 안 좋은 부분. 감속을 해지는 부분. 이건 유제. QRP. 안 돼. 간지러워. 지금 뭐 이렇게 간지러워, 이거? 그래. 이 갭이 좀 있게, 이게 고동감의 여유가 이게 도르르릉이 아니라 도르르르릉 요 정도쯤은 쓸 수 있도록 여유 있게 달려주는 이 센스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야 온전히 스포츠터를 탔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반발이 갔다가 NTV로 가지요. 자, 양발 착지 그대로 일어서면은 요 가운데 이게 쏙 들어간 부분 있어요. 엔진 헤드 부분과 시트의 끝부분 사이에 이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서면은 딱 여기가 걸려요. 여기 걸려. 거기에 제 키가 175에 몸무게가 100kg입니다. 포워드 스텝, 발을 앞으로 뻗고 허리를 펴고 팔을 뻗고 자 내려갑니다. 요 정도, 거의 뭐 7cm 정도는 가는 것 같네. 아니야, 이 정도면 한 10cm, 12cm 정도 앞으로 뻗네요. 네, 요 정도로 뻗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션 만들어지고, 와인딩을 갈 때 니그립 같은 경우에는 그립을 잡으려고 하면은 밥통에 발이 닿고, 그리고 이쪽은 폰에 조금 닿습니다. 간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타야 돼. 발이랑 팔이랑 엉덩이 접점으로 해서 가는 방향으로 다리만 이렇게 좀 벌려주고 이렇게 타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타겠다.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비치 봐요. 그리고 핸들 위치가 너무 좋아. 얘가 뭐 톨보이, 키 큰 소년 그런 별명이 있는데 그냥 반만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세는 요 정도, 2배. 진짜 편해요. 그러니까 아이언 883을 탔을 때는 좀 드랙바 느낌으로 조금 내려갔거든요. 팔이 좀 내려갔단 말이야. 처음엔 편한데 계속 달리다 보면 어깨가 좀 내려가고 막 어깨가 좀 찌뿌둥해집니다. 금방. 근데 오히려 조금 이렇게 반만세로 살짝 높은 게 거의 일직선에서 살짝 내려가는 이 포지션이 정말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순정은 요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다가 브레이크, 뭐야, 뭔 소리야? ABS 제어 엔진이 있나? 그래서 엄청 떨리는데? 뭐지? 자, 평상주행 해보면서 재밌는 요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우 와리가리,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낌이에요. 시트에 앉아있는 제 엉덩이가 무게중심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위도 적당히 올라와 있죠. 핸들이 살짝만 핸들에 힘을 주게 되면은 좌로 꺾자 그러면서 힘을 주게 되면은 얘가 차체가 그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할리계에서는 뭐
둘째 가르면 서러운 그런 민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퀴가 이게 오버스택이잖아요. 앞뒤로 굉장히 굵습니다. 근데 멋은 있지, 안정감을 더 껴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요 엔진 필링을 내는 요 느낌이랑 지금 발통은 거의 펫보이 수준이야. 그렇다 보니까 타고 있다 보면은 이거 내가 지금 소프테일을 타고 있나, 소프테일 클래스를 타고 있나 싶을 정도로 고급지고 부드럽습니다. 자, 최종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리 라인업 중에서 제일 밑에 급은 아니죠, 그죠? 제일 밑에 급은 지금 스트릿 계열이 있고 750 걔는 순행 엔진이기 때문에 뭐 결이 완전 다릅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공랭 라인 중에 제일 밑에 급 저배기량 이 스포스터를 타봤는데요. 뭐 오해가 많죠. 스포스터 왜 타냐? 할리 타는데. 할리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65년 정도 역사가 된 스포스터입니다. 할리를 그 기간 동안에 쭉 지탱해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녀석의 공이 없었다면 지금의 할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효자 상품이고, 이 녀석 스포스터 장르 이 하나로 얘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나쁘게 말하자면 할리 일 안 하네, 예전에 그 모델 그대로 그냥 계속 팔아제끼고 있네, 뭐 다른 거는 뭐 바뀐 게 없고 그냥 다 튜닝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고마운 점이 예전 스타일이랑 그 별반 차이가 없어가지고 지금에 와서도 현재 진행형으로다가 할리 클래식을 그대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엑셀이 탄생하고 바로 1년 뒤에 엑셀 CH가 나왔는데 그 모델이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원한다면은 앞팬더 뒷팬더를 올드하게 좀 길게 뽑아가지고 그 파츠만 바꿔도 거의 뭐 흡사하게 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산되는 2020년에 생산되는 이 모델로 말이죠. 자, 지금까지 모터잡이였고요. 48 스페셜 모델 잘 타봤습니다. 저는 끈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 그리고 이 핸들 라이저에 보이는 밀웨키 USA,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창원, 한국 이렇게 되는 거죠. 직역하면. 쉣,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여러 방면에서 자부심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네.